조금은 긴장돼 보이는 모습의 한 남자. 뭘 하느라 이렇게 목이 타는 걸까요? 친구 결혼식이라서 사회 보러 왔어요. 고향에서 고등학교 같이 나온 친구인데 오늘 뭐 사회 부탁을 좀 해서 보러 왔습니다. 신랑이 아닌 사회자였네요. 그런데 신랑 신부와 인연이 깊다는 이 남자. 조금은 색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두 사람과 특별한 인연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저는 경북 청송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농부 조욱현이라고 합니다. 네, 청년 농부였군요. 그러고 보니 양복이 아닌 작업복도 제법 잘 어울리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욱현 씨 같은 청년 농부가 꽤나 많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지난해 경북에는 가장 많은 귀농 가구가 정착했고요. 그 가운데 청년 가구 증가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꿈을 찾아 경북으로 모여든 청년 농부들. 오늘은 그들의 도전을 따라가 봅니다. 어느새 가을로 접어든 농촌은 수확이 한창인데요. 사과 농사를 지은 지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었다는 욱현 씨도 올해 첫 수확을 했습니다. 농사를 짓겠다는 마음은 19살 때 처음 가졌었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던 거를 이어서 하면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한국농산대학교 가수학과를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진학한 대학에서 농법의 원리와 선진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겹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잎이 사과를 이렇게 가리고 있다 보면 여기는 빛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색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잎들을 주변에 제거해 줌으로써 골고루 이제 색을 입히는 거죠. 이 저겹이라는 게 다른 나라에서는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은 이거를 사과를 식품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제사상에 사과가 올라가는 그 위주이기 때문에 크고 색 좋은 사과를 생산해내는 게 농민들에게는 큰 수익이 됩니다. 기존 과수원과는 달리 좁은 간격으로 나무를 심은 이른바 밀식 재배도 모두 학교에서 배운 농법이라고 합니다. 남들은 좁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가지들이 요렇게 자라게 된다면 똑같은 면적에서 나무가 더 많다는 건데 당연히 1000평에 1000주의 나무가 있는 것과 1000평에 2000주의 나무가 있는 것은 당연히 생산량에 따라 다르죠. 생산량은 곧 돈입니다.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나무 간격이 2.5m, 4m까지 벌리게 됐었어요. 근데 요즘은 계속해서 밀식 재배, 이거보다 더 좁게 초밀식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밀식 재배를 하기 위해 3000주의 나무를 전부 베어내고 맨 땅에서 새롭게 시작했다는 욱현 씨. 그의 도전은 그야말로 모험이었습니다. 아버지랑 많이 언성도 높이고 많이 다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부모님과 다투면서까지 내가 농업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그 아들 믿고 하면 3년 안에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젊은 친구가 뭘 알겠냐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안 된다 그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욱현 씨의 아버지도 20년째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베테랑 농부인데요. 사과 잘 익었나?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농사를 짓고 있는 아버지지만 세월이 주는 관록보다 좋은 농법은 없다고 알이 굵고 좋은 사과를 풍성하게 수확하고 있습니다. 색이 생각보다 많이 났어. 그러니까 이제 따도 됐다. 이제 수확해야 되겠다. 그치? 서로 다른 방식을 존중하며 각자의 농사를 짓고 있는 부자간이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는군요. 든든한 점심상을 사이에 두고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맛있어. 뭐 얼마인데? 아이고야 오늘 웬일이야. 말은 않지만 어머니도 아들이 처음 농사 짓겠다고 했을 때 걱정부터 앞섰다고 하네요.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 친구들 그거 다 오케이 안 된다 오케이 안 된다 걱정했지. 다 그렇지. 엄마 아빠도 솔직히 네 농사 이렇게 짓고 엄마 아빠 고생했는데 농사 짓기 싫었지. 뭐 저기 뭐 다른 사람들 그렇지 양복 입고 뭐 넥타이 메고 뭐 이랬으면 좋지만 뭐 네가 한다길래 처음에는 그랬지. 밀식 재배를 하고 뭐 이래 한다 할 때
너무 힘들어서 이게 되겠나,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참 했었어요. 식재할 때 안 된다고도 많이 했고 그랬어요. 뭐 부자간에 뭐 트러블 있고 할 때 많이 힘들었어요, 솔직히. 이 신랑 딸려야 되고 또 아들인데가 아들인데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아버지도 막 고생 많이 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제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죠. 욱현 씨의 첫 수확을 본 아버지는 이제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절단을 여기서 하든지 여기서 해서 사과를 최대한 원줄기 주간 쪽으로 붙이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안에 달고. 그렇지. 또 야가 이제 전 정도 뭐 좀 가르쳐 준 대로 해서 이제 조금 더 결실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옛날 재래식 방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제식거리도 넓어야 되고 이 가지도 길게 빼서 뭐 사과 많이 달고 뭐 그런 방법으로 이제 쭉 해왔거든요. 밀식은 아직도 안 된다고 전북합니다. 이제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이제 그쪽으로 이제 조금 가면서 이제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직도 주변에는 욱현 씨에게 안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욱현 씨는 더 풍성한 결실을 위해 오늘도 자신만의 농사 철학을 일궈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욱현 씨처럼 또 다른 도전을 위해 모인 청년 농부들이 있습니다. 뭔가 다양한 장비를 놓고 준비하는 사람들. 농산물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뭘 하기에 이렇게 분주한 걸까요? 자, 액션 큐. 계속 흔들고 계셔요. 자, 액션 큐.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북 농민사관학교 청년창농 특별반을 수강 중인 학생들이고요. 이번에 연습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니까 실수하더라도 잘 봐주세요. 우수 농산물 인증제도 GAP 인증을 받은 콩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 라이브 방송 중에만 30% 할인해서 8,000원에 드립니다. 최근 새로운 유통판로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라이브 커머스. 청년 농부들이 이런 시대 흐름을 놓칠 리 없죠. 하나씩 드셔보시고. 자, 오디오 비지 않게끔 계속 해주세요. 자. 과즙이 되게 많아요. 앞부분도 이렇게 뽀얗게 되어 있어야 상품으로 취급이 됩니다. 아, 이 버섯 맞나요 이게? 향이 진짜 향기롭습니다 버섯이. 실시간 쌍방향 소통 채널이다 보니 소비자 반응도 바로바로 알 수 있고요. 질문에도 바로 답해줄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이 어디에 좋은지 궁금하시다고. 베타글루칸이나 레시틴이 많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항암 효과가. 기존 판매 방식을 넘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청년들. 이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요? 저는 올해 3월에 이제 3년간 다닌 회사를 퇴사를 하고 이제 농사를 짓고 계신 부모님 아래로 이제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제 농산물 판매를 뭐 공판장에 넘기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이렇게 1대1 전화를 통해서 개인 판매만 했었는데 이제 이 수업을 다니면서 제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점을 얻게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농업과 어업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인 경북 농민사관학교는 지금까지 모두 2만 3천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는데요. 올해는 전체 교육생 가운데 청년 교육생만 35%. 해마다 청년들이 이곳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과거는 작물 위주의 소득을 내었지만 지금은 점점 가면 갈수록 부가를 창출할 수 있는 가공에 대한 어떤 기회, 그리고 또 그것을 갖다가 체험 서비스라든가 유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융복합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기회들이 널려 있는데, 자, 그 속에서는 청년이 가지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너무나 잘 펼쳐져 있다는 점이고요. 경북 농민사관학교 출신으로 성공적으로 가공업체를 꾸려가고 있는 권정미 씨. 선배의 경험을 듣는 것, 후배들에게 이것만큼 좋은 공부는 없겠죠. CJ, 오뚜기 이런 거. 저희가 요거 하기 전에는 매출이 한 12억 정도 됐는데 라이브 하고 나서 매출이 35억, 36억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올해 50억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금액이 나와야.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하지 않는 시간을 피해서 해요. 언제? 오전 8시 30분.
자,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이야기 틈새 시장을 노려라. 플랫폼마다 원하는 시간이 다르다. 이번에는 회사를 찾아준 후배들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생산시설 견학입니다. 여기가 참기름, 들기름 제조하는 곳이고요. 이곳은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인 해썹 인증을 받은 곳입니다. 학생들은 위생을 위해 멀찍이 서서 살펴보는 중인데요. 꼼꼼히 살피는 눈빛만큼은 날카롭습니다. 감사하죠, 진짜. 원래 잘 안 보여주잖아요, 이거를. 영업 비밀일 수도 있고. 저희도 이제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되게 어렵게 생각하던 것들이었지만 탈의실이나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지으면 되겠구나.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구축이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마케팅에도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죠. 청년반에서 항상 그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병 하나하나에 저희가 스토리를 담으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거 편지 읽어보시고 전화 주신 분 되게 많아요. 감동적이라고. 이런 정성까지 생각해서 판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청년 농부들도 선배 농부처럼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말은 없거든요. 어른들만 먹을 수 있는 이 마늘이 아니고 아이들도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경제적으로 이제 좀 안정화됐을 때는 농촌 체험장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스테이라든지 촌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볼 생각입니다. 네. 사람들이 찾아오는 농촌, 마음을 치유하는 농촌. 이제 농촌은 농업을 넘어 치유와 문화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 상주에 그런 도전을 시작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는 29살 이동우이고요. 이곳 상주에서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축산업에 일하고 있고요. 28살 김현수입니다. 각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 언뜻 보면 여느 농업인과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여름에 블루베리 수확을 끝낸 동우 씨는 이제 좀 한가하지만 소를 키우는 현수 씨는 지금 한창 바쁜 시기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수 씨의 농장에서 쌍둥이 송아지가 태어났기 때문인데요. 여기 쌍둥이가 있어요? 여기 안에 있어요. 이제 태어난 지 나흘밖에 되지 않은 쌍둥이 송아지는 사람으로 치면 신생아와 다름없는데요. 어미소가 있긴 하지만 현수 씨도 옆에서 함께 돌봐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미젖이 작아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분유로 좀 대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4시간에 한 번씩 지금 영양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많이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누군가는 본업으로 바쁠 때 농번기가 겹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돌아가면서 체험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우 씨가 체험 수업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이제 부업의 개념으로 농한기에 쉬는 어떤 그런 이제 시간에도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형태들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 사회에 좀 지쳐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정말 편안한 어떤 그런 이제 쉼을 즐기면서 마음이 이제 치유되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오늘은 충북 생명산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체험 활동을 왔는데요.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말에게 먹이를 한번 줘볼까요? 경주마로 실제로 활동을 했다가 두 마리 모두 이제 무릎 부상을 당해가지고 원래는 도축이 될 뻔했던 말들이에요. 네, 조금 이제 다가가기가 쉽진 않아 보이네요. 낯설기 때문에 조금 용기를 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손을 이렇게 펴가지고 손을 완전히 펴가지고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래도 어느새 학생들이 말과 좀 더 가까워진 듯한 모습인데요. 이번에는 좀 더 용기를 내볼까요? 다른 동물들과도 교감을 시도해봅니다. 이쪽에서 한번 다시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가서 한번 이제 먹이로 줘볼 건데요. 농촌 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으로 이제 이곳은 치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갇혀있는 느낌이 나요. 공부하는 시간도 많고 실습 가는 것도 많고 해가지고 여유로운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도 자유로운 것 같아요. 자유롭게 밖에 나와서 산책하고 고양이랑 놀고 가니까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체험 농장은 누구보다 동우 씨에게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중학교 당시에 이제 왕따나 학교 폭력을 이제 좀 심하게 당해가지고요. 왼쪽 눈에는 장애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대인기피증이 굉장히 심해서 사실 이제 사람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농업이라고 하는 걸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도전을 하면서 아, 내가 할 수 있구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힘들을 많이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희망을 얻게 된 농촌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인식을 전해주기 위해 지금 이런 체험 농장이 곁들여 가지고 또 이렇게 풀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미래의 농업인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서 동우 씨가 이번에 준비한 수업은 플레이팅과 촬영 기법인데요. 상품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이것이 판매로 이어지도록 하는 마케팅 방법이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각자의 농장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가장 이제 큰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처음이라 모든 게 서툴고 낯설 텐데요. 그래도 나름 진지하게 자신만의 상품을 정성껏 촬영해 봅니다. 강한 색깔의 컬러가 만약에 이렇게 대비가 되면은 어떤 게 주인공인지 조금 정보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주인공은 저희는 샤인머스켓이죠. 예. 동우 씨가 상품 전시와 촬영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농작물도 보기 좋게 전시를 해야 판매율도 높아진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동우 씨는 이런 모든 걸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알려주고 싶습니다. 포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주인공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빛도 이제 받은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 좀 상당히 잘 어울려져요. 학생의 눈이 반짝반짝하네요. 약간 나중에 농사 지을 때나 판매를 할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회사나 이런 데 취직하려 했는데 이제 치유 농업을 보고 이런 쪽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미래지향적인 농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좀 괜찮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현재 이들은 마을 저수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이들이 꿈꾸는 농촌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농부들의 어떤 그런 이제 스토리들을 담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로 이런 저수지를 한번 만들어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연간 2만 명의 이제 농촌 방문객이 저희 농장에 방문해 주시는 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덕 저수지라고 하는 어떤 유유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생태 공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곁들여 가지고 같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주 청년 농부들의 꿈이 연걸어가는 지금 이곳은 첫 수확으로 설렘이 가득합니다. 여름에 모종을 심기 시작한 방울토마토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지금이 수확 시기입니다. 그래서인지 다들 손길이 바쁜데요. 이 와중에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예, 저는 귀농 1년차 되는 여기 가치농장 농장주 전재원입니다. 저희 농장은 한 1,500평 정도 되는 대추방울토마토 농장이고요. 이 스마트팜의 최고의 목표는 작물이 건강하게 물을 최대한 잘 먹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외부 바람, 외부 온도, 광도, 광량, 그리고 이제 습도, 상대 습도, 절대 습도 보고요. 이런 농장 상태는 스마트폰으로도 언제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들어가네요. 환경에 따라 급수도 자동으로 된다는군요. 작물이 물이 필요할 때가 해가 있을 때 광합성을 할 때 물을 필요로 하거든요. 스마트팜이라서 이 얘네들이 세팅을 가져가서 한번 오류가 나지 않고서는 거의 제가 의도한 대로 계속 가요. 일조량에 따라 햇빛의 양도 알아서 조절을 한다는 스마트팜.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 손이 아주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수확부터 포장까지 결국 사람 손이 닿아야 하는 게 농업인데요. 그래서 가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야, 너무 아깝다. 하나 방 이상 날라갔네. 그럼? 잠깐만, 내가 할까? 아니 기준점 너무 높다. 잠깐 내려봐. 어제 커튼이 됐다. 아이고, 아까워서 어떡하죠? 관수 터진 적도 많고요. 터지면 물받아 되죠. 이게 톤 단위로 나오니까. 그거 뒷정리한 그런 거 뒷정리랑 뭐 엊그제는 여기 저희가 골조를 좀 잘못 지어가지고 골조가
무너져가지고 그거 다시 세운다고 힘들었어요. 정말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요것도 저번에 철이 끊어져가지고 제대로 설치를 안 했었거든요. 용접을 제대로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게 쭉 이제 많이 상해요. 보면은 이제 머릿속에 돈으로 계산하면 한 500만 원어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하루도 일을 못 하게 되고 그래서 그날 인건비 다 날리는 거고 뭐 이런 식의 그런 문제들 생각하면은 문제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그런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 힘이 되는 동료들 가운데 오늘 유독 바쁜 한 분이 보이네요. 장갑이 불편하시면요. 저희처럼 라텍스를 끼시면 더 예민해가지고 꼭지가 덜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시다가 배꼽서기 같은 거 나오면 작은 거에 같이 던져놔도 될 것 같아요. 대표님이 전체 환경 관리에 애를 많이 쓰시잖아요.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나 그런 일에 이렇게 정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더라도 농장은 계속 일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관리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 역량이 그 이상을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의 지혜를 저도 이제 담아서 같이 배우는 거죠. 맛있네요.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재원 씨는 다른 도전도 할 수 있었는데요. 맛과 품질로 승부를 보고 싶은 마음에 재배하기 까다로운 품종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동양종은 맛은 있는데 병이 너무 약해요. 열과도 잘 터지고 베타틴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맛있죠. 맛있는데 자신 있으세요? 작년에도 이걸로 농장 전체 망하는데 너무 많이 봤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맛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 같은 평수에서 재배자가 주인인 사람이 직접 와서 아침 저녁으로 관리하는 곳에서만 가능할 수 있을 거다. 이게 엄청 치열한 삶의 현장이고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되고 저는 그래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좀 더 한 게 저의 모자란 실력과 능력을 시설이 좀 커버를 해주는 거죠. 많이 드십시오. 손 씻었습니다. 오전에 고된 노동을 털고 밥을 먹으며 한숨 돌리는 이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네요. 재원 씨의 아내와 아들이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농부 전재원 씨 아내 백수정입니다. 네, 제 아들은 1살 된 이제 돌 같이 난 전은표이고 오늘 방울토마토 룩을 이렇게 한번 연출해 보았습니다. 방울토마토. 재원 씨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농부가 되겠다고 결심했지만 곧장 농업으로 뛰어들 수는 없었는데요. 결혼을 하려 하는데 뭐 이제 장모님한테 농부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안 먹힐 것 같고 이래서 이제 회사를 입사를 했다가 회사 생활 5년을 하다가 이제 농부가 다시 되고 싶다 결혼했을 때 그랬을 때 꿈을 다시 찾아가는 것 같아서 조금 좀 긴장되기도 했지만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자기의 사업체를 자기가 이끌고 돈을 버는 걸로 자기가 먹고 살고 자기 가정이 먹고 살고 그런 것들을 하고 싶었어요. 오랫동안 꿈꿔온 농업인 만큼 자리를 잡는 일도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20번 정도 오지 않았을까요? 뭐 요 근처로 이렇게 광을 안 가리면서 분지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형성되어 있는 데가 잘 없어요. 주야간에는 해가 저기로 뜨고 저기로 지니까 이게 해가 실제로는 거의 안 가리거든요. 여기가 지대가 굉장히 높아요. 저기 형산강이 저 강 옆에 있거든요. 형산강에서 여기까지는 한 20m 정도 지대가 차이가 나요. 그 20m를 여기가 한 600~700만 평을 채울 때까지 여기가 침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안전하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도 여기가 터전을 잡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시설과 시스템 구축이 기본인 스마트팜은 비교적 초기 자본이 많이 드는 편인데요. 처음 시작하는 청년 농부로선 사실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걱정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이게 초기 자본이 많이 드니까 그런 자본 문제. 5년 동안 모은 돈이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갚아야 될 돈 정도? 네.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네. 저도 많이 못 벌 거라 생각하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생각보다는 다 괜찮아서
저는 만족하고 있고 부모님도 너무 최악을 생각하고 계시다가 지금 이제 하는 거 보면은 되게 행복해 하시죠. 예. 네, 이제 시작이라서 약간 긴장되기도 해요. 저도 긴장됩니다. 제 물건 좋아할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이라. 오늘 수확한 토마토는 이제 포장을 해야 하는데요. 뭔가 좀 어설퍼 보이는 건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이게 너무 손실이 커. 흐르는 걸 한번 담아줄 수 있는 밑에 큰 쟁반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만들지? 판네? 아니 합판? 그리고 한 단 더 낮추는 게 사실 그러네. 나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이것도 만만치가 않네요. 처음 하는 일이라서 누구나 시행착오를 거쳐요. 낫다. 훨씬 낫다. 바짝 붙여야지 아주 세겠다. 밑을 들어, 밑을. 밑을 들어야 쉬워. 이제 좀 뭐가 돼가는 느낌인데요. 한 번 정리가 되고 나니 일에 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법 6kg 같아. 이쁘다. 막상 해놓으니까. 너무 빠른 거야. 이제 포장도 마무리가 되고 재원 씨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첫 방울토마토. 정성껏 키운 만큼 소비자들도 알아줘야 할 텐데요. 이거 좀 걱정돼. 좀 이게 너무 과피가 얇아서 잘 터지더라고. 이게 또 맛이 있으려면 과피가 두꺼우면 안 되거든. 이게 어려워요. 그래 경매쌤한테 그랬어. 그래. 와 형님 이거 진짜 맛도 좋고 좋다는데 이랬어. 그러니까 아니, 농민들 원래 다 그렇게 그래 그건 맞지. 내 물건 다 좋다잖아. 야 진짜 먹어보니까 딱 틀리다. 방울토마토 진짜 최고 맛있는 쪽에서 간다고. 조심하십시오. 수고하셨어요. 조심하세요. 수고하십시오. 자기의 생산물이 나온다라는 자부심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오늘 정말 열심히 일했잖아요. 눈에 다 보이잖아요. 이만큼 다 쳐냈어. 이만큼 땄어. 이만큼 보냈어. 그러고 나서 딱 집에 왔어. 문자가 왔네.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행복하죠. 그게 완벽한 하루죠. 네. 다른 직장 생활을 했을 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그러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 가수원에서 열심히 하고 뛰어다닌다며 적어도 이 나무들은 알아주는 것 같아요. 나무들. 조금씩 제 성과를 내면서 부모님한테 인정받으면서 좋은 사업들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에서 경쟁하는 만큼만 농촌에서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농촌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 확신을 합니다.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겠죠. 새로운 길을 찾아 인생의 도전에 나선 청년 농부들. 느릴지라도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그들의 시작과 도전, 그리고 첫걸음을 지역의 사생활이 응원합니다. 그냥 일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귀농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택은 사실은 좀 위험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다면 도전해라. 하지만 고민된다면 하지 마라.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해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섣불리 선택하지 마라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